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문화 상품이 주류로 인식되어 왔고 최고라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K-팝의 성장과 함께 한국의 문화 컨텐츠 파워가 성장하면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 역시 서브에서 주류로 무대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문화 소프트 파워의 성장을 부러워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과 일본이죠. 아시아 문화 영향력이 커져가는 이때 서구권의 많은 매체들이 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CNN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CNN 기사에서 아시아 문화 영향력과 한국 문화 산업의 성장과 미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최근 BTS, 블랙핑크 등 한국 K-팝이 유튜브 조회수 기록을 갈아치우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의 뷰티 산업 역시 보그와 엘르 잡지에서 소개하기도 하며 실제로 엠마 스톤의 경우 BTS의 팬을 자처하고 한국 뷰티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의 영향력이 커진 요인으로 SNS와 대중들의 다양성 요구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더걸스는 국내 아이돌판에서 원탑을 찍고 미국 진출했지만 고생만 하다가 끝나버렸죠. 반면 싸이는 유튜브를 통해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조크로 일시적으로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BTS는 데뷔 초 빅뱅 표절 그룹이라는 안티팬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저 수많은 아이돌 그룹 중 하나였지만 SNS를 통한 팬과의 소통과 마케팅으로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BTS의 이런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구권 대중들의 다양성 요구와 수용이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일본과 중국은 한국은 마케팅을 잘해서 성공한 것이라 폄하하기도 합니다. 이 두 나라가 BTS의 성공을 폄하하는 이면에는 그들이 숨겨진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바로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BTS의 팬들은 가사를 이해하고 멤버들과 더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웁니다. 이를 방증하듯 연구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한국어와 일본어 강의 프로그램만이 타 언어 프로그램이 하락한 것에 비해 13.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BTS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와 영화, 예능까지 소비하게 되면서 한국 문화 상품들이 덩달아 외국으로 팔리게 되고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흐름이 한국 관광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적 효과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 기사에서는 맥켄지를 인용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문화 파워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소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팝과 드라마, 영화 산업에서, 일본은 기존 애니와 게임에서 말이죠.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10년 뒤에도 여전히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에서 문화 산업을 통제, 검열, 제한, 그리고 중국 우월 사상을 대놓고 주입하고 있어서 그들의 문화 산업은 중국 내수로만 소비될 뿐 외부 소비자에게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역시 정부에 의해 문화가 통제되고 검열되었으며 중국처럼 일본의 음악과 미디어를 표절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이 한국 아이돌을 모방하고 중국이 한국 예능을 표절하고 있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한국 문화 영향력이 이 정도로 커진 것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뒤 한국 문화의 발전을 기대해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